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으에, 물의 신 풀이 나잖아. 엄청 우쭐대는 표정이네. 네가 다 말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봐.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공연이나 보죠. 폰타인의 물의 신과 최고 심판관은 이런 관계인가? 자, 다들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이쪽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까 관객들이 들어오면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술 공연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 우와, 조명이 꺼졌어. 드디어 시작되려나 봐. 미안, 조용히 할게.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연을 맡은 리니입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조수 리넷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가워요. 잠이 덜 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글쎄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오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리넷 또한 신의 눈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신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네요. 알 것 같다. 마술과 마법의 차이라는 거지? 자, 다들 기다리느라 지치셨을 테니 바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곧 예상 아차차 눈 깜빡일 타이밍을. 마술사의 비장의 무기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들며 수만 가지 변화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어? 하지만 요새는 다들 이런 전통적인 마술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죠. 그럼 제 마술이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수조 안에 있는 제 동생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거품으로 만든 다음 수조 밖으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이런! 그래서 소품을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뚜껑이 닫히면 공기조차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초보자였다면 지금쯤 허둥지둥 됐겠죠? 다행히 저는 좀 달라서요.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넷! 거기 있어? 너무 멀리 가진 마. 마력이 다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어? 나 여기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분명 리넷이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어떻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 마술을 감상할 땐 맞는 말이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연은 만족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신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과 소멸의 마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답니다. 수조 마술에 허점이 없어 보이는 건 결국 리넷이 그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마술에는 행운의 참가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프 여러분, 마력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총 2개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관객석 중앙의 통로에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행운의 참가자는 저와 모두 상자에 대체 리니는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행운의 참가자는 이 추첨기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이며 행운의 참가자가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7번째 줄에 3번 관객이군요. 신비로운 1분을 경험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분께서는 행운의 참가자를 마술 상자 옆으로 상자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긴장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에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술이 중단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60, 59, 58 이렇게 어두운 상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아참, 장난치시기 없기에요. 저렇게 말하니까 빨리 세고 싶네. 이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60, 59 네, 바로 54! 누비의 전 속으로 제 신분과 성격 알겠어.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 리니 씨 들리세요?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혹시라도 관객석 말은 저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어라?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어? 나도 모르지. 에잇! 어떻게 된 거죠, 리니 씨? 아, 실수로 장식을 떨어뜨려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순 없죠. 19! 이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는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10! 대충 준비가 끝났네요. 에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처럼 숙련된 마술사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 잠깐, 저 혹시 뒤쪽에 있나요? 안쪽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네요. 뭐라? 또 실패한 건가? 어디 다시 한번. 아, 여러분 잠시만요. 5, 4, 짠! 망했다. 이번 건 무효. 짜잔! 얍!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마술의 일부인가? 리니 씨, 이제 무대를 원래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진짜 사고인가? 저 상자 안에는 사람이 있었잖아. 공연을 중지합니다. 의료진은 절 따라오고 경비대는 현장을 지키면서 공연 관계자를 전부 통제하세요. 출입구는 일시적으로 봉쇄합니다. 맞아. 사고라. 두 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술 상자 안에 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대에서 터진 폭죽이 상자 안에 있던 게 추첨됐던 관객이 아니라 코일이었던 수색을 해보니 그 소녀는 이건 단순한 소녀 연쇄 소녀 실종 사건이라고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 샤를로트가 말했던 그 사건이구나. 알겠어. 무소불능의 위대한 마술사리니? 그가 바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 아닌가? 저라뇨?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이 모든 건 마술 공연 도중에 일어났어. 선택된 소녀는 사라졌고 죽은 자는 그대의 공연 조수지. 이제 보니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오프닝 멘트도 꽤 도발적으로 느껴지는군. 그럴 리가. 정말 하지만 리니는 계속 무대 이 상자 안에. 게다가 전부터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 논쟁은 여기까지. 프리나님, 방금 그 발언은 리니 씨와 그 동료들의 난 그냥 녀석이 지금 고발을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포리나님의 분석은 진짜 일리가 있어. 마술 속에 감춰진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난 이렇게 뻔히 보이는 진실보다는 거기 이국의 여행자 너라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주겠지. 그럼 됐네. 사실 저 여행자와 나는 첫 만남에서 대결을 펼친 바 있지. 그땐 리니의 언젠가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한다면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 터뜨려줘야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어? 그땐 제가 지지 않았었어? 알겠습니다. 고발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진행돼야 하겠죠. 여행자, 프리나님은 당신을 대결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장황한 연설은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리니 씨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대리인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심판은 내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양측 모두 리니와 그 외의 관객 하루라는 짝 리니! 방금은 당연하지. 맞아. 방금은 남들 앞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뿐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희는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그래. 나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 너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대에서 발생한 일이 단순한 사고인지 왜 거기에 코엘 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추첨된 관객이 갑자기 종족을 감춘 건 역시 알 방도가 없고 그 마술의 트릭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분 안에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책에서 그랬어. 불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난 이상 가능한 일이라고. 시내에서 책 읽으며 돌아다닐 때 샀어. 어때? 멋지지? 내가 따로 모은 귀엽네. 보는 눈이 있네. 그래. 하지만 리네과 난 네가 내 대리인이 되어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너희들 뿐이야. 너희들만 믿을게. 응, 걱정 말. 참, 조사를 해야 하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리니가 공연할 때 리넷은 어디에 있었어? 아, 그게 마술의 핵심 비밀이라. 마술의 비밀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오빠. 맞아. 이렇게 큰일이 난 이상 마술 트릭도 분명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테니까. 아쉽네. 마술사에게. 하지만 그 비밀이 사건의 진상을 찾는데 마술을 설명하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해. 우리가 경비대와 얘기해볼게. 너희는 무대랑 관객석 쪽을 조사해줘. 알겠어.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기 전에 얼른 가자. 명탐정 드디어 출동이다. 안녕, 경찰 아저씨. 조사는 잘 돼가? 네가 프리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국의 여행자구나. 미리 말해두는데 이 난장판에 뭐? 그게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 중 하나였지.
입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두에게 조수는 주로 소품의 설치 및 점검. 관객 속에서 봤겠지만 수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상자 안에 있던 코엘을 덮쳤어. 그게 바로 의문점이지. 우리도 조사 중이지만 그 소녀는 아직 보다시피 마술 상자는 정확히 수조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졌지. 단순한 사고라 하기에는 우연의 이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면 전부 설명되지.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리니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희는 그와 친한 친구. 오래 알고 지낸 것. 세상에 마술은 없.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봐. 미안. 궁금한 게 있음. 이게 끊어져서 수족 밧줄 자체는 튼튼해 보이는데 폭죽 때문에 불이 붙다니. 왜 그래?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 이 거의 다 탔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무거운 걸 곧 좋아. 안녕? 혹시 마술단 좌석 배치가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물론이지. 그녀의 이름은 할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지만 장작 스트레스가 마술단 사람들은 다들 할 씨를 모르더군. 즉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소녀 연쇄 실종 예전 사건의 피해자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래. 모두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 그렇구나. 별 말씀을. 혹시라도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에게 꼭 알려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건 조사팀 쪽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선택됐으면. 잠깐 실례 좀 할게. 우린 린이랑 리넷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그 둘을 돕는다고? 공연 당시 리니가 무작위로 행운의 참가자를 뽑았다는데 나중에 그 소녀가 우린 아무래도 그 추첨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조사. 확인해보니 추첨기는 무작위가 아니었어. 아무리 돌려봐도 결과는 고정되어 있더라고. 알다시피 오페라든 심판이든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앉게 될지 리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 확실히 우리 좌석도 린이가 잡아준 거였지. 이제 내가 왜 어려울 거라고 했는지 알겠지? 린이에게 불리. 오빠가 아직도 경비대랑 아마 우리와. 범인이 누구든 계획 범죄인 건 확실해. 딱 봐도 밧줄에 누가 손을 쓴 게 틀림없어. 공연은 미리 등록해야 좌석이 배정되니까 추첨기를 사용하면 아저씨가 아닌 소녀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어. 근데 왜 그 사람인 거지? 이상하네. 소녀 실종 사건은 다 이렇게 복잡한 건가? 이 근처에서 조사 중인가 보네. 나도 마침 관심이 있거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뭐 그럼 소리? 맞아.
그땐 다들 마술을 기대하고 있던 터라 별로. 일리 있어. 난 그게 리니의 동료 폭죽이 터지는 순간에 칼로 그렇다고 하기엔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발을 세게 디뎠나 보지. 그거 그래도 덕분에 생각난. 그래, 거기 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둘. 어서 와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 말이야? 맞아. 너희들도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아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지? 보아하니 폰타인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응, 맞기는 한데 너희는 누구야? 가시장미회라는 이름은 물론 들어봤겠지? 분쟁 중재, 그리고 이 몸이 바로 그 유명한 가시장미회 현임 회장 나비야지. 뭐 우리 쪽 규칙대로는 다들 날 보스라 부르지만 시종인 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시아, 인사 올립니다. 아가씨, 네? 보스였... 죄송합니다. 보스라는 호칭. 에이, 됐어. 이안.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자고. 맞아. 지금으로선 정말 우리도 그렇게. 그런데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프리나는 단번에 리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 늘 이런 식이야. 그때 심판관이 고발하는 거냐고 말을 끊었던 것도 이야기가 멀리 새는 걸 막기 위해서였지.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심판 절차가 시작되거든. 프리나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설 리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물의 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넌 어떤데? 물의 신이 자, 내가 뭐? 방금 몰라. 너희는 심판을 오페라 보듯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마르시아.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흥미로운 각본을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스. 그래 그만하면 돼. 일단 준비. 잠깐. 싫어? 그렇게 나왔어야지. 딱히 아가씨 두 분은 친구. 맞는 말이야. 이 아저씨는 말을 엄청.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 좀.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소리는 우리도 다 들었잖아. 맞지? 미안하지만 우리는 넌 여기서.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그때도 왜 그렇게 내가 입국. 여기서는 난 아무리 벨리즈는 그런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소녀는 이곳을 알겠어. 소중한 정보 공연장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전부 확인한 것 같아. 리니 쪽은 경비대랑 얘기가 끝났으려나. 얼른 가보자. 곧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허락해 주셔서. 그런 칠한 말은 됐습니다. 너희도 왔구나. 그런데 이쪽은? 난 가시장미회의 엔젤. 권총의 탄환보다도 강력한 조력자. 미안. 그냥 나비야라고 불러. 이 둘의 파트너지. 이번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서 함께하게 됐어. 이쪽은 내 동료들이야. 난 상관없지만 오, 새로운 조력자요. 그냥 관심이 가서 괜히. 칭찬 고마워요. 그럼 슬슬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다고? 이 마술 상자 밑에는 바꿔치기 마술을 위한 비밀 세계가 숨겨져 있거든. 공개하기 전에 다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요. 괜히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술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술의 디테일을 떠올려봐야. 여기 원래 풍선이랑 장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다 없어졌어. 훌륭해요. 하지만 문 뒤쪽? 안쪽을 대단해.
첫째 줄에 앉아 원래는 문 뒷면에 꽃무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평평한 나무판이 됐죠.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 마술 상자. 이 공간을 봤으니 두 마술 상자는 지하통 여기 이 카트 보이나? 행운의 참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이 카트를 통해 건너편으로 이 카트는 상승, 하강. 그래서 이중 상자를 쓰는 거구나. 네 안쪽 상자 상자가 내려가곤 안에 있는 관객은 어둠 속 그러게. 아 그거? 스태프와의 대화는 리넷은 난 상자 뒤쪽에 공간 안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스태프의 대사에 맞출 수 있었지. 참고로 마지막에 상자에서 나온 것도 나였어. 쌍둥이라 옷만 갈아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와 리넷 둘만이 펼칠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그랬어. 어라, 아까 리넷은 한 번 그리고 제가 하지만 상자 안에 있던 건 코엘이었고 관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멋진 공연이었을 거야. 이런 트릭으로 완성됐을 거라곤 난 평생 상상도 못했을걸? 그런데 설마 누군가가 그 마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줄이야. 한번 주변을 둘러봐도 될까? 왠지 여긴 중요한 사건 현장이라 리니와 리넷은 남아있을 수 없으니. 네네 알겠어요. 잠깐 너희만 믿을게. 이건 뭐지? 밧줄에 갈고리가 묶여있네. 희한한 것들이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추첨됐던 옷만 남기고 사람은 사라졌더라. 그러게. 뭐 바닥에 물이 있군요.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있는 거? 알겠다. 이 깨진 병은 아니, 카트는 항상 이 근데 왜 그 사람이 문을 지키는 자리에선 공연이 안 보이는구나. 나라면 못 참고 몰래 관객석으로 갔을 거야. 난 상자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건 저 둘만이 할 수 있는 마술인 거지. 마술을 위해 지하 통로를 파다니 정말 대공사구나. 근데 왜 그 사람이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사람도 드나들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출입구는 없잖아. 맞아. 이것도 적어둬야겠. 아래쪽도 대충 조사는 끝난 것 같네. 응, 일단 위로 올라가자. 이걸로 현장 확인은 다 끝난 거지? 마르시아기 돌아오면 단서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경비대 쪽에서는 뭐라고 해? 범인이 환풍구로
그럴 가능성 경비대가 그러니까 지하 통로는 점점 더 풀이 나가. 우리가 괄목 고발의 응? 오페라 하우스의 맞아. 양측의 진술 간단히 말하자면 최고 심판관이 한쪽으로 양측의 발언이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 사실 별나 저흰 지금 린 우리가 외부자와 뿐만 아니라 탈출이라면 언제든지 물론입니다. 다만 그럼 여기서 단서를 정리해보자. 향긋한 차랑 달콤한 게 나 갑자기 억지로 농담이야. 디저트 디저트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가게로 갈 수 없... 여기서?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러분, 절 따라오. 어째서 조리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가씨께서 언제 어디서든 베이킹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저 세 사람 진짜 실버랑 마르시아한테 머랭을 치는 거 저는 저도 미소로 아가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머랭 치는 것도 보통 일이야. 자, 와서 맛.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 홍차도 준비됐습니다. 신경 쓰... 자, 그럼 이제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맞아.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고 지하 통로의 그 과정에서 모두가 보는 가능성 있어. 하지만 가자. 맞아. 근데 실종 혹시 할씨가 코엘을 없애기 위해 마술 맞아. 마술 도구에 손을 쓰렴. 게다가 지금 근데 5개라고? 아니야, 딱 3개야. 내가 다 세고 있었다고. 아, 괜찮습니다. 제 나이에는 아니야, 먹고 싶었던 건 맞는데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은 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만약에 내가 마카롱을 2개 더 먹었으면 알았어. 마르시아, 불 다시 지펴. 뭐하기? 마카롱은 한 사람당 3개씩이니까. 그래, 너무 번거롭잖아. 알겠습니다. 계란, 설탕.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좋아. 디저트 타임은 여기까지. 난 주변을 더 둘러볼게. 아직 이렇다 할 건 못 찾았지만 시간은 남아있어. 너희는 대리인이니까 계속 추리를 해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알았어. 도와준 별 말씀을. 가시장미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시아, 실버, 가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돌아올. 이참에 생각을 좀 해보자. 곧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려울 테지만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자. 내 노트도 줄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어쩌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맞아. 불가능한 사건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걱정 마. 설령 모두가 리니와 리넷을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관객석에서 응원할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프리나가 답을 찾아냈을 리 없지. 고마워, 나비야. 그럼 행. 아, 드디어 왔구나. 조사는 잘 됐어? 솔직히 네 기대 아니야. 시무룩한 표정을 보니 이상할 것도 없지. 죄를 지은 자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존재할 리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 내가 인정한 상대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몹시 실망스러울 거거든. 양측이 모두 출석했. 그럼 먼저 네, 저는 그렇다면 리니 씨, 마술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관객석 쪽의 마술 상자로 달려가 숨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맞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에게 묻겠어. 그야 물론이지. 첫 번째 불씨는 내가 당길게. 리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할씨를 납치하고 코웨를 없애기 위해 상자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 지하 통로에도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지. 그건 제가 유죄라는 가정에 근거한 당신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혹시 상자 안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카운트다운이요. 그 소리로 시간을 재서 관객을 놀라게 했죠. 그것 말고는 달리 기억나는 게 없니? 없습니다. 하지만 30초쯤까지 섰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났는걸? 모두가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지.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 상자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 내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확실히 들렸어. 저 저울 설마. 자, 이 시점에서 마술사 본인의 말을 빌려볼까?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그게 너의 알리바이가 무너져 내렸단 증거야. 물론 알리바이 외에 다른 무기도 있지. 이 세상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 이 몸이 만반의 준비를 해뒀거든. 너와 리넷은 사실 벽난로의 집 소속이야. 맞지? 벽난로의 집이라고? 그럼 그런 짓을 한 것도 이상하지 않네. 결국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은 우인단의 소행이었던 건가? 가장 그럼 무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닐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와 리넷의 신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1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겠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혐의를 벗는 거니까 설명 못할 리는 없겠지. 각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말이야. 이국의 여행자가 아무 말 않는 걸 보니 어지간히 놀랐나 보군. 이제 내분이 일어나겠지? 손쉬운 승리가 되겠는걸? 이번 심판 때문에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봐 리니, 그런 일을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야? 모두 정숙하십시오. 리니 씨,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리가 모두 사실. 질문에 대답하시. 미안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네. 이제 어쩌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 있나? 변호인까지 정숙하십시오. 합리적인 요청이므로 그런 사실을 알고도 변호를 거부하지 않다니. 친애하는 관객들이여,
승리의 기쁨을 조금 더 묵혀두자고. 물의 신이 거기까지 파헤치셨을 줄이야. 이거 참 난처하네. 미안해, 여행자 페이몬. 미안해.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 너희를 조사하는 내내 나쁜 말은 하고.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인단과 여러 번 부딪혔다는 건, 하지만 우인단은 아주 큰 조직이야. 집행관님들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최대한 많은 사람의 말. 맞아. 이 나라와 이곳 그러니까 너희에게 거짓말. 물론 진실은 중요하지만 살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면. 맞아. 우연히 만난 녀석이 사실은 우인단이었고, 게다가 하지만 이건 미안해. 하지만 용서해줘. 아무리 그렇게 그래, 그것보다. 물론이야. 어떤 질문이든 답할게. 우리는 예전부터 개시 판결 장치의 운행 원리를 알고 싶었어. 어째서 범죄사 이후 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 그때부터 나와 그것 때문에 맞아. 관객. 그래서 그 환풍구는 바로 그걸 위해.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 정말 이상한 일이. 그 목소리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럼 확실히 쿵하는 소리는 못. 물론 그 예언. 그래야 여기까지가 이런 식으로 앞서 말했듯이 네가 결정해. 어느 쪽이어도 난 널 지지할 테니까. 그래. 우리에게 기회. 지금 문제는 앞으로의 심판에서 진상. 뭐? 그래. 서프라이즈. 양측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럼 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리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렴. 이 시점에서 리니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복원해볼까? 먼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리니는 지하 통로로 갔어. 카트가 지나갈 때 그는 상자를 열었고 할시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큰 소리가 났지.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울려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리니는 꽃병으로 할시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옷을 벗겼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은 지하 통로로 왔고 범행 중이던 리니를 목격한 거야. 그래서 리니는 코엘도 기절시키고 상자 안에 넣었지. 그 후 리니는 관객석 쪽 마술 상자를 통해 기절한 할시를 공범에게 넘겨줬고 코엘의 죽음이 사고로 보이도록 장치를 조작했어.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야. 프리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론의 핵심은 사건의 순서, 즉 리니가 지하 통로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무엇을 보았는가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칠 수 없어.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것만 리니의 말에 의하면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소녀와 마주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리니는 게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게 진실이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리니는 지하 통로에서 일어난 난투에 참여하지 않았어. 현장에 남은 흔적을 목격했을 뿐이야. 명탐정 페이몬이 발언하겠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때 리니가 지하 통로로 들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갔어. 게시 판결 장치의 코어가 보관된 곳이지. 그곳에 도착한 리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리니는 즉시 그곳을 벗어나 되돌아왔지. 통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범죄 현장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리니는 오래 머물 수 없었어. 그리고 지상으로 복귀했더니 사고가 일어난 거야. 이상 리니의 시점이야. 리니는 결백해.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리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맞아. 뭐? 나한테? 만약 그렇다면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리니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 네 말대로라면 리니는 새로운 실종 사건을 벌이기 위해 소녀를 납치하기만 하면 되지. 무대에서 사람을 해칠 필요는 없잖아? 확실히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파트너야. 상황을 역전시켰어. 꽤 대담한 반론이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당연하지. 마술 상자 안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 설마? 리니는 상자 안에도 지하 통로에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났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였어. 사건 발생 당시 리니는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갔다는 거지. 리니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단서가 이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 잘한다. 그런 논리를 사용할 줄이야.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리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사망자는 코엘. 말도 안 돼. 진심이야?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군. 그럼 그 이유를 들어볼까? 이제 남은 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코엘이 뭘 했는지, 어쩌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건지를 밝혀내야 해.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리니와 만났을 가능성도 커.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사망자는 코엘, 지하 통로에 할시. 그 소리는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지하 통로에 할시. 그 소리는 사망자는 코엘. 그 소리는 범인. 사망자는 코엘. 지하 통로에 할시에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두 사람이 환풍구를.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시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지하 통로에 당시 지하 통로에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남아 있었어. 아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환풍구를 지하 통로에 할시. 왜 그래? 아직도 확실하지? 결국 허장성세에 불과했던 건가? 자신만만하더니 아직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한 모양이로군. 침착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면 다른 길을 모색해봐. 결국 마술이랑 같아. 최종 결과물은 분명 마술사의 초기 설계와는 전혀 다를 거야. 할시가 어떻게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 이건 마술이 아니야.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만약 리니 씨 측에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리니가 그 소리는 사망자는 코엘. 꽃병은 어쩌다. 알겠어. 만약 할시 수조 탈출 마술에서 리넷이 우리 만약 잠깐.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사람을 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건 마술 트릭은 일종의 눈속임이지만 할시의 실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애초에 전혀 다른 일이라고. 아니요. 그래도 전 여행자의 판단을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사망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사망자의 소지품을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온갖 엉뚱한 방법을 떠올리지. 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해 보이는데? 저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판이 답보 상태이므로 증거가 추가된다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중요한 진전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코엘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담긴 시험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노트 내용에 따르면 그 액체는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노트에는 코엘이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공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주석이 다수 존재했고 용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중 하나에는 어제 날짜와 함께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용해는 폰타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시는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니 측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잠깐만, 나 갑자기 어떤... 사람을 물로 만들다니. 수조의 진짜 용도 잠깐. 그렇다면 설마 너희들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가씨. 파트너는 어쩌고? 일단 따라와. 내 직감을 믿으라고. 정숙, 조사 결과가 충격적. 그러나 할시 씨는 경비대는 리니 씨 측의 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이 가설이 성립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수많은 왜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갔던. 한번 생각해보자. 코엘의 수법은 원시 모태 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사망자는 코엘.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있었어. 리넷도 이 마술 상자 내부에. 지금 보니 그 갈고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은 리넷은 무대 마술 상자 내부에 또다시 명탐정 페이몬이 나설 차례군. 코엘은 수조의 밧줄과 추첨기에 손을 할시가 있던 마술 상자가 내려갈 때 갈고리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상자 위쪽에 있는 풍선을 터뜨렸을 테고, 그러면서 풍선 안에 들어있던 원시 바다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할시를 용이시켰던 거지. 그런 다음 코엘은 지하 통로로 가서 꽃병을 깨뜨리고 물이 꽃병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꾸몄어. 나머지 증거는 무대 위에 수조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하지만 지하 통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코엘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수조에서 죽고 만 거지. 말이 되는 것 같... 그렇게 되면 망했어. 내가 들어도 엄청 그럴듯한데? 설마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가? 너무 창피해.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은 코엘이 대체 어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뿐이네요. 그의 노트에 공범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혹시 그 공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방금 경비대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는 무대 중앙으로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저희는 조금 전까지 다른 관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리니의 소지품에서 코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원시 바다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 얼마나 트라마틱한 장면인가. 반격을 위해 쏜 탄원에 자기가 치명상을 입는 꼴이라니.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 아닌가? 친애하는 백성들아, 충실한 관객들아, 이제 내가 나의 추리로 이 사건을 끝맺음 지어줄게.
애초부터 소녀를 용해시키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던 리니는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어. 그때 공범인 코엘은 마술 소품에 손을 써서 원시 바다의 물로 이미 할씨를 녹여 없앤 상태였지. 하지만 되돌아온 리니는 공로를 독차지하고픈 탐심이 생겼고 파트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결국 리니는 코엘을 기절시켰고 흔적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수조는 포밍 도구로 변모한 거야. 이렇게 잔혹하고 노골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인단은 참 잔인무도한 조직인 것 같네. 안 그래, 리니? 이제 증거를 다 써서 적절한 반박 여기까지인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 새로운 증거가 너무 강력해. 왜 지금 와서 이런 증거가 나온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자, 현재 아무래도 이게 만인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최고 심판관이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 다 아직 심판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무려 사라져버린 소녀를 다시 무슨 소? 저기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이봐, 마술사 양반. 마술사는 남을 현혹하는 게 특기 아니야? 하지만 모두가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다면 마술이 진정 그런 마술이야. 한 번 더 해보라고. 너희는 무대의 중심이자 마술의 창조자야. 마지막 공연은 역시 너희에게. 알겠어요. 짜잔. 실례합니다. 이 사람이 실종된 할씨야? 사람이 용해된다느니 했던 건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지? 미리 말해두지만 이 사람이 얌전히 법정에 출석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심판인 줄 알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절 눈치채지 못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 셋을 얕보지 말라고? 뭐부터 말해야지. 아무튼 죄송하지만 코엘을 죽인 건 저예요. 뭐라고? 아니 왜? 전 할씨가 아니에요. 몬드에서 온 릴리엔이죠. 리니의 공연이 굉장하단 얘기를 듣고 보고 싶었는데 표를 살 타이밍을 놓쳐서 한 장 훔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밥 먹듯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 바다이슬 항구에서 잡힐 뻔했는데 겨우 빠져나왔죠. 절 쫓던 사람 중엔 리니도 있었고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그때 그 도둑이었구나 너. 리니가 솜씨 좋다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공연 중에 추첨기가 절 뽑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메로피드 요새로 갈지도 모른다는데 거긴 감옥이잖아요. 그 자식이 절 잡으려는 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원래는 공연에 어울려주는 척하다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물을 뒤집어 쓰질 않나 지하 통로에선 누군가에게 쫓기기까지 했죠. 순순히 잡혀줄 생각은 없어서 그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 상자에 쑤셔 넣었어요. 그 후엔 달리 숨을 곳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 의상을 두는 상자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첫 번째 경비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빠져나와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숨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을 곳이 있다고? 하지만 맹세코 수조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알았다면 절대 그 사람을 상자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은 해도 살인은 안 하니까요.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 이번엔 릴리엔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하지만 이것만은 꽃병의 물은 하지만 이것만 하지만 이건 하지만 이것만 릴리에는 그대로 나갔다간 들킬까봐 옷을 갈아입고 지하 통로에서 때를 기다렸어. 경험이 풍부한 도둑다운 판단이었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만 공연 중 들렸던 명탐정 페이몬의 추리 타임! 추첨기에 선택된 릴리에는 무척 당황했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가 물을 맞은 릴리에는 패닉에 빠졌고 문을 차서 우리가 들은 그 큰 소리를 냈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용해되지 않은 릴리엔을 발견한 거야. 하지만 코엘은 릴리엔이 폰타인 사람이 아니라 표를 훔쳐서 들어온 도둑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코엘은 원시 바다의 물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릴리엔을 억지로 상자에 넣으려고 한 거야. 그렇게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코엘은 역으로 릴리엔에게 맞아 기절하고는 상자 안에 넣어진 거지. 도망갈 곳이 없었던 릴리엔은 옷을 갈아입고 상자 안에 숨어서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어. 오페라 하우스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경비대의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그동안 오페라 하우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던 마카롱 2개를 훔친 건 굶주린 릴리엔이었어. 정말 천재 도둑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지하 통로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다. 그랬구나. 멋진 추리였어. 리니시 측 발언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나님. 대답하세요, 프리나님. 참고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고발 측은 퇴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이 없어. 내가 졌다고. 이럴 땐 물어보지 말고 체면 좀 살려달란 말이야.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태도가 싹 바뀌었네. 이의 없으시다면 폰타인 최고 심판관인 제가 사건의 경위를 상설하겠습니다. 소녀 실종 사건의 범인인 코엘은 관객 목록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추첨기에 미리 손을 써두기만 하면 정해둔 대상을 추첨할 수 있었죠. 범행 흔적을 덮기 위해 코엘은 수조를 떨어뜨려 용해된 소녀가 남긴 물을 감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고정한 밧줄에 미리 손을 쓰고 공연이 끝날 때 터지는 폭죽을 활용해 수조를 떨어뜨려 물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죠. 소녀를 용해하는 원시 바다의 물은 마술 상자를 준비할 때 풍선 안에 넣어 상자의 상판에 붙여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은 소녀를 마술 상자 안에 넣으며 미리 준비해둔 갈고리를 끈에 묶어 문틈 사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소녀가 든 마술 상자가 지하 통로로 빠지자 갈고리 끈이 팽팽해지면서 원시 바다의 물이 담긴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소녀는 이때 물에 용해됐어야 하지만 릴리에는 폰타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상자를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를 냈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코엘은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릴리엔과 조우했습니다. 원시 바다의 물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이라 착각한 그는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몸싸움 끝에 마술 상자 안에 들어간 코엘은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릴리에는 본인의 진술처럼 지하 통로에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오페라 하우스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리니는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모르고 있었죠. 완전하게 서술된 사건의 경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 리니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정말 다행이야. 리네. 릴리엔 씨와 리니 씨에겐 아직 따로 심판이 필요한 의문점들이 남아있으나 이 사건은 이제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결정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군요. 따라서 리니와 리넷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명탐정 페이몬의 대승리야. 잘했어, 파트너.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본 경관 리니 씨의 소지품에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잖아. 감히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건 아니겠지? 코엘의 노트에 언급된 공범은 리니 씨가 아니라 당신 아닙니까? 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잘 알겠죠. 당장 말하지 않으면 특별 허가 쿠폰과 평생 함께하게 될 줄 알아. 저도 사주받은 겁니다. 리니에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에 누명을 씌워서 모든 의심을 우인단에게 돌릴 좋은 기회라고 상부해서 그랬다고요. 계획은 들통났고 원시바다의 물도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윗선에선 당신을 눈엣가시로 여기겠군요. 모든 정보를 고하고 경비대의 보호를 받는 게 최선일 겁니다. 말할게요. 다 말한다고요. 원시 바다의 물이 사람을 녹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건 대장입니다. 물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주 묽게 희석해서 마시면 평생 못 잊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죠. 저흰 줄곧 그걸로 장사를 해왔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대장의 계획이었죠. 우리 대장은 바로 입마감 당한 거야. 역시 잔인하기 그지없네. 건방지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여행자 페이몬, 잠깐 기다려줘. 리니. 나랑 말하고 싶지 않겠지. 내가 우인단인 걸 알고 나서도 끝까지 변호해주고. 그렇구나. 난 어떤 내가 우인단의 애초에 우리의 아버지 아를레키노님이 날 데려오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지. 아를레키노라면 우인단의 집행관 말이지. 벽난로의 집의 주인이란 얘긴 들었지만 그 아를레키노가 너희가 말한 아버지였다니. 맞아. 말이 나왔으니 내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볼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와 리넷은 거리를 떠돌았어. 난 먹고 살기 위해 거리의 선배 마술사를 몰래 관찰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마술의 트릭을 알아낼 수 있었어. 그리곤 동생을 우리의 공연은 예상외로 그리고 머지않아 하루아침에 귀족집 양자가 된 거야?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 이런저런 연애 그렇게 나쁘진. 한 번은 연애에서 집에 도착하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 연애에 참가한 거물이
리넷을 마음에 들어해서 선물로 줬다. 조수 하나 바뀌어도 마술은 할 수 있잖아. 뭐? 설마 리넷을... 그 녀석 폰타인 법으로 외부인 눈에는 그저 입양과 대리 양육으로 보였겠지. 조사를 피할 수단도 많았고. 그 거물이란 사람의 저택 위치를 알아낸 나는 밤을 새워 움직였고, 벽을 넘어 경비의 눈을 피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을 땐 달빛 아래 바닥에 튄 핏자국과 암흑 속에 있는 아를레키노님이 보였어. 아를레키노가 그 녀석을 처리한 거야? 리넷이 다치기 전에 구해주셨어. 지하실에 숨어있던 다른 고아 여자애들도 찾아주셨고, 아니, 아를레키노님은 내게서 모종의 잠재력을 보신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는구나. 벽난로의 집은 널 환영한다. 이곳은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배신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막 귀족에게 배신당한 난 곧바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서 동생과 함께 벽난로의 집에 들어간 거구나. 아를레키노님에게 폰타인의 신의 아를레키노... 게다가 오늘 사건으로 아를레키노님을 포함한 부프데테 저택에 있는 사람 모두 폰타인 출신이야. 우리 같은 고아들에게 가족인 서로 외에 마술 주머니를 나눠주는 것부터... 괜찮아. 이해해. 난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뿐이야. 비록 벽난로의 집 소속이지만 난 늘 내 판단을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줘. 리니의 신분으로 널 도울게. 안녕, 리니. 여기 있어. 잠깐! 드디어 찾았네. 심판이 끝나자마자 가버리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나비야?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우린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왜 그래, 파트너? 게다가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사건, 그리고 새로운 단서를 찾았으니 아마... 그렇구나. 미안. 나비야. 너희와 함께 조사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 고여서 썩어버린 물에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온 것처럼 새 희망이 생겨서 물에 비친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종종 이렇게 감성에 젖는다니까 신경 쓰지 마. 해산한 기념으로 밥이나 한 끼 먹을까? 그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했구나. 모든 아름다운 기억에 후회 없이 제대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뿐이야. 그냥 밥 한 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비아가 사주는 밥이니까. 그럼 예!